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위험운전 치상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경찰 문다혜 씨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찰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통상적으로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인은 음주입니다. 음주 또는 이제 약물 영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를 원인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게 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되는데, 이 언론 보도된 기사는 당시에 그 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서 인적 피해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에 이르게 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렇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가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을 이제 여기서는 다치게 한 거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혐의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쇄회로 CCTV에서는 문 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치가 일단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인데 수치가 0.149%이고 경찰에서 위험운전 치상죄를 검토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기사가 상해가 입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 문다혜 씨가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 대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하지 않은 차량이 후방에서 이제 충격을 하게 되면 음주는 비록 했지만 그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해서 직접 배상이나 보험 처리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경찰에서 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위험운전 치상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볼 때 그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요건이 음주 상태에서 음주로 인해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이다 보니 택시기사가 다치게 해야만 이 구성 요건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문다혜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인 걸로 일단 보이고, 그러면 경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음주 수치가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만 이제 단순하게 또는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pH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뭐냐, 내용이 뭐냐, 인적 피해냐, 뭐 물적 피해냐,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운전자의 상태가 외관으로 보이는 운전자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외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일단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 구성 요건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가 인정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인정이 된다면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치상죄로 이렇게 특가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도로교통법상의 그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좀 더 법정형이 이제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인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택시와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한 결과 위험운전 치상죄 이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문다혜 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이제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높아지느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음주운전 치상죄, 그것보다는 높아집니다. 적어도 상대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위험운전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법정형에서 최대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이 문다혜 씨가 0.149%의 음주 수치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사고 당시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음주운전 치상죄로 의율 내서 처벌할 가능성이 일단은 저는 높다고 보이고, 이렇게 높다고 했을 때 실제 이것이 적용이 됐을 때 실제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형량은 이를 실제로 인정되어서 그 선고를 받는다면 그 예상되는 형량은 벌금형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이고요. 예, 원칙적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다. 벌금형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뭐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다거나 법정에서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 가능성은 없겠다,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이고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 자체가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또 약식 기소를 했지만 모든 소송 지휘권은 이제 뭐 판사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 기소하더라도 공판 절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애초에 검사가 공판 절차로 진행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식이든 공판이든 그 예상되는 형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음주운전 중에 인체피해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이제 수치가 0.149%이기 때문에 인적 피해가 만약에 설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적 피해는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택지와의 그 교통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면허 취소는 이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그다음에 면허를 이제 신규 취득 때처럼 처음부터 신체 검사 받고 신체 검사 받고 필기 시험 전부 다 그 기능 시험 전부 다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적법하게 다시 운전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러한 그 운전면허 2년 취소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1심, 2심, 3심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구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죄 중에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음주운전 치상 죄하고 특정문제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상, 이 중에서 이제 위험운전 치상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